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금륜과 해인이 동일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주식 투자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당본 신구도에서 해인을 부처로 보이는 분이 들고 있는 경우가 있고 장수가 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가 들고 있으면 해인이고 장수가 들고 있으면 금륜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신무극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륜을 정역팔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고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 방법론으로 이번 8월 달에 얻은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최소한의 팩트라도 제시해야지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지고 이 동영상을 끝까지 들으실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식을 2012년에 시작했는데 뭐 큰 재미를 보지 못했고 이제까지 겨우 마이너스를 면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올해 말까지 쓰려고 계획 중이던 책을 쓰기 위해서 주식을 이제 접으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단타나 원 없이 쳐보자고 생각해서 8월 들어서 맘먹고 단타를 쳤는데 의외로 성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주일만 하려고 했었던 거를 한 달까지 연장해서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방법론이 정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별 매도 실현 손익을 합산하면 계좌 하나, 두 개 합쳐서 이거 합치면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매도 횟수를 보면 제가 6월 달까지는 거의 가치 투자 위주로 하다가 7월부터 단타에 눈을 떠서 매매 횟수가 증가했고 8월 달에 매우 적극적으로 단타를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계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쪽은 수수료 혜택이 없는 계좌라서 매매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 수익의 차이가 좀 나서 나중에는 이쪽으로 다 옮겨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절로 인해서 마이너스 난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얼마의 돈이 계좌에 있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계좌에서 입출금도 잦고 대출금도 있다가 없다가 했기 때문에 계산도 잘 안 되는데 여기에 수익률이 13% 정도로 나와 있는 걸 보면 계좌에 원래 3억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업자금을 임시로 주식계좌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단타로 10% 정도의 월 수익을 거두었다면 누군가에게는 큰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 장에서 이 정도 수익을 거둔 것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것도 사실 명확히 판단이 되지 않지만 최소한 전략이 실패했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두 가지의 함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8월 중에 손실이 난 투자에 대한 손절을 거의 안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손절은 9월 달 들어서 약 1,200만 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8월 수익에서 이걸 빼야 하고 또 하나는 수익 중에 단타가 아닌 것이 약 1,000만 원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8월의 단타로 인한 수익은 약 2천만 원인 것입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수익을 냈으니 전략이 실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본 것이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주식들이 폭락했던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딱 한 달 성공적으로 작동했다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통할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나 곧버스라고 하는 인버스 2배 같은 것들은 절대로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는데 계좌가 녹아버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1%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 상황에서와 그 2배인 2%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 상황에서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주식 투자에서는 산술 평균이 아니라 기하 평균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얻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냥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되고, 이후부터는 8월 달에 제가 사용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복귀 8개이고 아래는 정역 8개입니다. 복귀 8개가 돌출된 원리는 이 안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태극을 그린 다음에 감과 감리에서 서로 접해 있는 안쪽을 바꾸면 바깥에 있는 복귀 8개가 됩니다. 투자에서 건고는 액티브와 패시브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나 개별 종목은 누군가가 머리 싸매면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액티브 전략이고, 코덱스 200 같은 ETF는 그냥 정해진 종목들에 대한 지수를 추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동적인 패시브 전략입니다. 제가 패시브 전략에 해당하는 ETF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패시브 전략이 액티브 전략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 패시브 전략이 액티브 전략의 상위에 있는 것, 패시브 전략이 액티브 전략의 상위에 있는 것은 정역 8개의 지천태 디자인에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간태의 축은 안정성과 변동성의 축인데, 간꾀는 산이기 때문에 멈추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가가 횡보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꾀는 못인데, 못의 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찰랑거리면서 어떤 파동, 변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리스크이기도 하고 또한 기회이기도 한데, 어떤 기회냐면 단타 매매의 기회인 것입니다. 도지라고 부르는 이 캔들은 여기요, 멈추어 있는 것에 가까운 것이고, 그 옆의 봉은 변동성이 보다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소는 벼락과 바람으로 산과 모신 간태보다 더 빨리 변화하는 차원입니다. 시간의 스케일, 단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진손 차원의 단타는 분봉을 보고 하는 것이고, 제가 8월 달에 수익을 얻기 위해 구사한 전략의 차원에 해당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과 그의 제자인 워렌 버핏은 원래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진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태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든 이유는 워렌 버핏이 한 담배 꽁초와 장초의 비유가 진손의 차이점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저평가된 주식들을 싸게 사서 분산 투자했는데, 이를 워렌 버핏은 가격이 싼 꽁초를 한 모금씩 빠는 것으로 비유했고, 자신은 비록 좀 비싸더라도 우량 주식들을 사서 오래도록 보유하면서 여러 모금을 빠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한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진꾀의 전략을 썼다고 볼 수 있고, 벤자민 그레이엄은 손꾀의 전략을 썼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리의 차원은 수하가 상호 임베딩된 대사관 디자인인데, 이것은 확장과 수축의 파동이 서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진자 운동을 함으로써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오트 파동의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짧은 분봉으로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손이 가장 짧은 스케일, 시간적 스케일의 차원이고, 그 다음이 감리, 그 다음이 간태이고, 건고는 이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어떻게 투자에 접목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저는 일단 액티브 전략으로 바이오, 2차전지, 5G, 자동차 등 시장의 주도주들 중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보초병을 1주씩 제 포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초병들로 모니터링 하다가 오전 일찍 매수해서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 계속 보유하면서 분할 매도와 추가 매수로 수익을 얻고, 만약 추세가 깨진 것 같으면 가능한 즉시 전량을 매도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용한 정역 8개의 건곤의 축에 해당하며 저는 액티브와 패시브 전략을 함께 결합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익절은 진손이라는 분봉 차원의 시간 스케일에서 하였는데 손절은 제가 바로바로 대응 못한 경우가 많아서 하루에서 며칠 두고 보다가 감리의 시간 스케일에서 손절한 경우도 좀 있고 실제 제 경우에는 9월 초에 한꺼번에 손절을 하였기 때문에 간태의 시간 스케일에서 손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용한 보조지표는 이동평균선의 크로스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MACD 오실레이터와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이 종목은 C젠이고 이건 일봉이긴 하지만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는 한 스토캐스틱의 매도 신호가 뜨면 사서 매도 신호가 뜰 때 팔면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가짜 신호들이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 신호이고 어떤 것이 가짜 신호인지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C젠의 8월 6일 5분봉인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장 초반에 골라낼 수 있으면 단타 수익 역시 안정적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젠으로 단타 수익을 잘 내다가 결국은 이 선에서 물려서 일정 부분 손절하긴 했지만 단타로 얻은 수익이 물려서 손절한 금액보다 크기만 하면 이 전략은 실패한 전략이 아니라 성공한 전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8월 달의 단타 경험에서 얻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정역 8개에 근거한 금륜의 투자 전략을 보다 업그레이드해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인데 좀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깊은 곳까지 알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을 위해서는 정역 8개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 제가 정역 8개에 관해서는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이미 올린 바 있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여기서 따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동영상은 영어로 녹음된 것이긴 하지만 한글 자막도 같이 딸려 있으니 혹시 보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방식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문항8개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정역 8개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웨이브는 진손이 함께 붙어있는 문항 8개와 진손이 대칭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정역 8개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연기관의 작동 방식이고 이것은 전기 모터의 작동 방식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항 8개는 위아래 경계 안에서 항상성을 지켜내는 디자인인데 정역 8개는 건곤이 위아래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훨씬 자유롭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액티브 패시브 전략에서 원래부터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단타치다가 물리면 장기 투자로 넘어가도 결국은 수익이 손실보다 앞섰는데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서 건곤을 중심축으로 삼는 정역 8개의 디자인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곤은 모든 시간 스케일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 비록 제가 단타를 치긴 했지만 제가 보유했던 종목들은 모두 가치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로서 시간 스케일에서 그만큼 자유로운 종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소는 뇌풍항꾀를 구성하며 8궤가 돌아가는 엔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투자 전략에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으로 진손의 스케일, 즉 분단위의 스캘핑에 가까운 단타 전략을 주로 선택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의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이것은 손의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주식 차트는 2차원의 좌표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X축은 시간이고 8개 중에서 건괴가 시간을 나타냅니다. 건괴는 3개의 효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상 아래로부터 초기, 중기,
말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괴 세계효의 시간을 여기에 X축처럼 이어서 그리면 건괴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건괴는 자강부식, 물러섬이 없이 직진하고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또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애초부터 우량주는 들여오고 부실한 종목은 퇴출시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식이 그러하고 코덱스 200 역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연봉으로 보았을 때의 모습인데 물론 주봉이나 일봉의 모습은 사뭇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보다 명확해지는데 이 전체 기간을 하나의 봉으로 나타내면 당연히 하나의 양봉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건괴이자 주식시장의 본질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건괴가 시간의 반면에 곤괴는 공간을 나타냅니다. 주식 차트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Y축이라는 1차원 공간의 수치로 표현하고 우리는 그것을 주가라고 부릅니다. 주가의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것이 기업의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겠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기업이 가진 자산을 모두 팔았을 때의 청산 가치에 대한 시가총액의 비율은 절반 이하에서 수십 배까지도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가란 기업의 가치에 대한 여러 차원의 평가들이 반영되고 합산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이란 원래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가는 Y축이라는 1차원의 축으로 차원을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가 기준의 끝판왕은 결국 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복원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디멘전 리덕션을 할 때 이미 손실된 정보를 다시 복원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어떤 정보도 필요 없이 차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 그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1차원을 다시 상위 차원으로 복원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해보자면 태양계는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태양의 움직임은 주가로 대표되는 기업 가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태양이 행성들에 끌려서 움직이지는 않지만 주가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의 총합산의 결과로서 움직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증시는 수백만 개의 사고방식이 만든 생명체와 같다. 현재 주가 수준은 현재 상황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내일의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사이클로 움직이는 여기서 보면 이거죠. 장기적인 사이클로 움직이는 가치 투자자들로부터 초단위로 움직이는 스캐퍼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구성하며 시장은 그 모든 스케일을 다 포함한 신무극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금륜이고 해인인 것입니다. 시장이 신무극의 금륜이고 해인이라면 우리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륜을 굴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1차원인 주식 차트의 Y축을 더 확장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를 만나면 주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이렇게 가면 주가가 반드시 구름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2차원으로 본다면 시간이 뒤로 갈 수는 없으니 뒤쪽은 모두 지우고 앞으로 가는데 정면에는 일목균형 구름대 이것이 정면에 있고 좌측에는 예를 들어 볼린저 밴드가 있고 우측에는 엘리어트 파동이론 같은 것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주가가 반드시 여기
만나서 반응하지 않고 다른 기준이나 지표들로 우회해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여지, 확률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 데이터로 백테스트를 해서 확률적 모델을 만들고 시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근사하게 만들고 싶다면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이렇게 실시간 3D VR처럼 만들어서 비록 우리가 자유롭게 조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타고 우주 공간을 여행하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이걸 만나면 추락하고 어떻게 추락하고 어떤 영역을 통과하면 어떻게 상승하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델 구축을 위해서 저는 주가의 패턴을 주역의 64개에 대입시켜서 데이터를 규격화,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음효와 양효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이 간단한 4개의 규칙을 정의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효가 양효 아래에 있으면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양효가 양효 위에 있으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음효가 양효 아래에 있으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음효가 양효 위에 있으면 위가 뚫린 상황이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고는 시간과 공간이고 간태는 횡보와 변동성의 상태입니다. 진소는 엔진으로서 상승을 일으키는데 진은 크게 한 번에 하는 것이고 소는 파동을 일으키며 하는 것입니다. 감리는 수렴과 확산의 경향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예스24 주식의 최근 차트에서 보자면 정지된 듯 횡보하는 간의 상태에서도 작은 파동, 변동성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잔 물결과도 같은 스토캐스틱의 매수 매도 신호들의 연속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장대 양봉, 진이 나타났고 그 이유는 바람과 같은 파동이 일어나면서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볼린저 밴드의 수렴과 확장이라는 감리 차원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역팔계에서 보자면 간꾀에서 태꾀로 이어지고 그 다음 진꾀에서 손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뒷꾀와 감꾀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꾀의 순서의 자유로운 배치는 모든 축들이 대칭적으로 배치된 정역팔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서 문항팔계가 항상 한쪽으로 도는 디자인인 반면에 정역팔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돌아도 자유로운 디자인을 가집니다. 마치 스타워즈에서 R2-D2는 문항팔계에 해당하고 BB-8은 정역팔계에 해당해서 이러한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신무극의 자유도가 정역팔계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역팔계를 금륜, 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64개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면 건곤 차원에서 지천태는 상승장에 해당합니다. 아래에 있는 건계의 3개의 양효들은 시간상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양효이고 곤계의 3개의 음효들도 결국 하나의 음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정의한 대로 음효가 양효 위에 있으면 위가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와 거꾸로인 천지비는 당연히 하락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진꾀의 초효는 하나의 양효이기 때문에 건꾀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뢰복괴는 진꾀보다 위가 한참이나 더 많이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지뢰복의 초효인 양효는 되성 부른 나무의 떡잎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지화 명의는 양효 아래 음효는 상승을 방해한다는 정의에 의해서 음효인 2효가 양효인 초효와 3효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뢰복보다 지화 명의의 패턴은 상승의 힘이나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리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볼린저 밴드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확장과 수렴의 반복으로
항상성의 경계를 만들어내고 생명체의 라이프 사이클과 같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수와 기제계는 엘리오트 파동 이론과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상승, 하강. 간태는 안전성과 변동성인데 간괴는 원래 그치고 멈추어 횡보하는 개념인데 만약 위에 곤괴가 와서 위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길을 터준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밑에 곤괴가 온다면 현재의 위치가 최고점으로서 앞으로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고 주역을 통해서 차트를 해석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64개 중 단지 한 10%, 약 10%에 해당하는 7개 궤만을 언급했지만 저는 나름 논리의 일관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것이 수치적으로 객관화가 가능한 방식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저도 가능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과연 저의 지식과 기술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고 저는 제가 알게 된 가능성을 여기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아쉬움은 가지지 않으려 합니다. 금융은 원래 전륜 성왕의 보배인데 요즘 세상에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제 개인에게 거의 모든 것이 허용된 세상에 살고 있고 금융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는 만큼 집집마다 정역팔괴라는 금륜을 잘 활용해서 단지 부를 쌓을 뿐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빕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